접해 봤는데 또 이렇게 요리처럼 현장감 있게 이렇게 한번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요즘에 우리 양자 분석도 배우셨잖아요. 양자 분석도 배웠고 이렇게 해보면은 굉장히 해독이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해독이 필요한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보면은 거의 먹는 거와 뭐 수면과 운동이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다룰 부분은 영양에 대한 거, 식생활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해독과 연결해서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저기 그 핸드폰으로 제가 다 드렸으니까 핸드폰으로 보셔도 되고 이제 왔다 갔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자료는 뭐냐면 그 우리 연도 대비해서 이 영양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 그 자료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토마토를 한번 볼게요. 토마토를 보면 1950년도에 400 IU에 1950년도. 그런데 지금 1982년도 30년이 지난 토마토의 영양 가치를 봤더니 2분의 1이 준 거예요. 그럼 지금 82년도에서 2020년도면은 40년이 지났어요. 또 40년이 지났으면 여기서 또 2분의 1이 깎였다라고 보면 한 100 이하? 100 이하의 토마토의 어떤 라이코펜이라든지 우리가 토마토를 먹을 수 있는 비타민 A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영양소가 굉장히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줄어드는 것은 뭐 때문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영양이 부족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양이 1950년도에 우리가 진짜 풀로 400 IU인 상태라도 이거를 조리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내가 진짜 반은 영양소가 날아간 상태로 먹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영양 가치에 대한 거를 보여드렸고,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옆에 보면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 시금치예요. 시금치를 3분 동안 삶았을 때 비타민의 잠조량이 대표적으로 비타민 C는 100에서 거의 50도 안 돼요. 40, 한 7, 46 정도 가치로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반 이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특히 시금치를 우리가 끓는 물에 시금치 담궈가지고 그 물은 하수구에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에 실제 시금치 영양소가 맛이 없는데 어른들은 손맛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절대 우리 며느리도 못 가르쳐준다는 다시다나 어떤 뭔가의 조미료의 맛을 감미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시금치는 아무리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리얼하게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제가 데몬이 있어요. 뭐냐면 당근 데몬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제가 중간중간에 넣을 거고 이 우리 그 페이지를 핸드폰에 한번 봐보세요. 이 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 실험이 당근 데몬이거든요. 이 당근 데몬을 하는 이유는 당근 데몬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파괴된 영양소에 대한 실험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디서 움직여? 자, 여기 당근을 보면 이렇게 크게 썰어준 거는 껍질째 씻은 거예요. 제가 껍질째 디시드랍스나 과일 세정제에 그냥 손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씻었고, 이거는 껍질을 필러로 깎아내서 재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맛을 분석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그리고 이게 만약에 독소가 혀에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혀가 맑으신 분일수록 이걸 굉장히 잘 느끼고, 그 다음에 뭐 앞에 물이 있으시면은 먹어보고 물로 한번 헹구고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맛있느냐고? 맛을 비교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 물고 나가나요? 아까 지금 한 개를 가지고 이거는 짜장면 모르겠어요. 맛있다. 원래는 간단한 게 맛있다. 완전히 독소. 예견된 답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대본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본능대로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거 맞아. 문제 죄송합니다. 너무 먼저.
너무 많이 먹지 마라. 필러로 올라가. 깎은 거랑 이거는 껍질째 굵은 거는 레몬하고 없으지 불라. 괜찮아, 없어져도 돼. 그렇게 뭐 느낌 안 날 건데 이거 조금 더 많이 먹어 괜찮을. 요거는 조금 약간 찝어보세요. 꼬집으로 먹고 요거 한 2개 가져가시고 잘 느껴야 돼요. 완벽하게 삼킨 후에 드세요. 이거를 입으로 느끼는. 요거는 손에 쥐고 있다가 맛을 보시면 되잖아요. 요거는 조금 꼬집으로 먹고 다 삼킨 후에 혀로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굵은 걸 먹어보세요. 차이 나요?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 바로 느껴지던데 이게. 어? 어떤 게 달아요? 굵은 게 바로 달지. 저게 작은 게 달아요? 안 먹었어요. 작은 걸 먹어야지. 작은 근데 걸 먹어. 굵은 작은 걸 거는 먼저 바로 먹고 달아, 바로. 굵은 거를 드셔보세요. 굵은 거를 좀 음미하면서 먹어보세요. 진한 맛이 나죠? 이제 당근 드세요. 저는 이거 정말 바로 이렇게 해독한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 할 때 해독을 하고 이거를 이제 집중해주세요. 이제 이것에 대한 제가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지금 1번 당근 데모를 집중. 했어요. 당근 데모. 당근 데모는 제가 지금 빨간 글자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적어놨으니까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에 대한 실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파이토케미칼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껍질에 있는 색소 영양소, 이걸 식물 내재 영양소라고 하기도 하고 식물 영양소라고 하기도 하고 파이토케미칼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항산화예요. 항산화. 식물이 그 강력한 자외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내요. 안간힘을 단 물질을 내는 게 색소인 거죠. 근데 그 색소가 당근은 주황색인 거고, 포도는 보라색인 거고, 브로콜리는 초록색인 거고, 적양배추는 또 보라색인 거고, 그 영양소의 이름들이 있죠. 안토시아닌부터 해서 또 라이코펜, 기타 등등. 그런 성분들을 우리는 식물 내재 영양소라고 하고 조금 유식하게 파이토케미칼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항산화가 녹아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참외 껍질로 먹어서 내가 암이 개선됐다. 브로콜리를 항암 수술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먹어요. 쪄가지고 이거는 깎아낼 게 없잖아요. 식기만 잘 씻으면 되잖아. 그래서 그것대로 먹고 실제로 만약에 당근을 내가 눈이 되게 안 좋고 점막이 안 좋아서 당근을 오일이랑 섞으면 굉장히 이게 더 영양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이거를 꼭 아침마다 볶아 먹는데 필러로 깎아 먹은 사람과 껍질째 깨끗이 정수기 물에 그것도 씻어가지고 영양이 파괴 안 되는 저수 요리의 방식으로 요리한 것과 이걸 우리가 양자 분석기가 있다면 그 측정기도 있다면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난 당근 먹고 눈 별로 안 좋아지던데. 근데 어떤 사람은 나 당근을 매일 아침에 볶아 먹었는데 눈이 너무 맑아졌어.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 생각을 별로 안 해보셨죠?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 당근 나물 해줄 우리 애들은 사실 이런 거 다 잘 먹거든요. 생으로도. 근데 당근을 그냥 필러로 깎아가지고 당근 나물 해줬어. 알면서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저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인지라 에어프라이기를 쓰기도 하고 막 이래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계속 자극을 받으면 나도 또 교정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의식이라기보다는 지금부터 다시 인식하고 생활에 한번 적용시켜보자. 이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그럼 이 좋겠어요. 굵은 거는 칼로 썰었다 이 말이야. 칼로 썰으니까 더 좋죠. 또. 칼로 썰고 필러나 어떤 뭐 믹서기에 기계를 이렇게 이용해서. 갈아버리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칼로 아날로그가 가장 영양이 파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걸 먹어보니까 맛이 깊은 맛이 아까 나간다고 누구가 얘기하셨죠. 당근의 깊은 맛이 느껴지고 이 가벼운 느낌이 느껴진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여기에다가 완벽하게 더 유기농으로 키운 당근이라면 더 영양 가치가 땅이 좋은 곳에서 좋은 바람에서 좋은 미네랄 풍부한 지하수에서 키운 식물은 그 강도의 맛이 더 풍부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못하더라도 식는 방법이나 조리 방법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한번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why, how, what으로 제가 3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Y는 껍질에 존재하는 영양소, 이게 파이토케미칼인 거죠. 그래서 how는 껍질을 씻은 경우와 두 번째 방법은 필러로 깎은 경우를 이제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파이토케미칼이 존재하는 1의 경우가 훨씬 당근의 풍미와 맛이 진하게 느껴지더라. 이렇게 이제 데모의 결과를 내려봤고, 두 번째는 브로콜리 실험을 할 거예요. 브로콜리 실험인데
이것도 제가 초록색의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받쳐줄 자료는 이거하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데몬이 브로콜리고 세 번째 고추 실험,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타민 C 데몬, 2, 3, 4 데몬에 다 관계되는 자료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이 책은 뭐냐면 이 경희의 태교라는 책이에요. 경희의 태교는 누가 썼냐면 시쯔다라는 분이 썼어요. 시쯔다. 이 시쯔다라는 분이 이렇게 뇌가 그때서 아직 유아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명이 있으신 분인데,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돗물로 밥을 지으면 비타민 등의 영양이 5%도 아니고 95%가 파괴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비타민제를 넣어도 수돗물로 마시면 영양이 제로로 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수돗물로 야채를 씻으면 귀중한 미네랄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체내의 미네랄을 잃어갑니다. 체내에 미네랄을 잃으면 반드시 병을 얻고 마지막에는 죽게 됩니다. 수돗물로 쌀을 씻어도, 수돗물을 야채를 씻어도, 수돗물로 버섯을 씻어도 이 영양소가 다 파괴가 되는 것을 실험 결과로 이분이 이제 데이터로 보시고 이렇게 책에 이 얘기 나왔어요. 아기를 산모들한테 주는 경희의 태교라는 책에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중요한 어떤 이슈는 뭐냐면 수돗물로 야채를 씻어서 미네랄을 파괴시키지 마라. 그럼 그 다음에 더 확장된 사고는 뭐냐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핵심. 그래서 정수기를 선택할 때 미네랄을 제거하지 않은 미네랄이 존재하는 물을 먹고 이 물은 태아의 영양을 아주 밀접하게 끼친다라는 게 이 책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2번, 3번, 4번의 데몬을 제가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2번 브로콜리 데몬. 브로콜리 데몬은 우리 제품에 그 디시드랍스. 디시드랍스가 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과일 세정제용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 다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는 이거는 과일 야채 전용, 이거는 식기 세정용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 전 세계적으로 디시드랍스 하나로 야채, 과일도 다 씻을 수 있게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때문에 이거를 분류를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할 초기에는 디시드랍스에 과일, 야채도 씻을 수 있는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디시드랍스에. 같은 디시드랍스인데, 그죠? 달라진 게 특별히 없어요. 조금 들깨 입추출물이 들어가서 손을 더 화이트닝 시키고 손을 보호하는 성분이 예전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지, 생분해성 계면활성제라든지 코코넛 오일 베이스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주 베이스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없는데 이제 과일 세정제는 희석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게끔 분무기에 넣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건 1대5로 희석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보통 디시드랍스 데몬은 그 분해력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 기름을 얼마나 빨리 분해하고 이거를 빨리 헹궈내서 잘 씻어지는지 이 실험을 하는데, 이제 그 실험 말고 저는 이제 과일을 씻는 오늘 식생활에 대한 현실 점검이니까 식생활의 현실 점검을 하고자 일단 브로콜리 실험을 해요. 이 지금 브로콜리를 같은 동량으로 지금 조금 담궈 놓기는 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좀 뭔가 막이 형성된다는 느낌이죠. 이렇게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네. 이렇게 쑥쑥 스며드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막이 형성되는 느낌이죠. 얘를 물이 그냥 흘러내려버려. 흘러내리죠. 그 다음에 브로콜리 저도 이 대는 다 버리고 이 위에 거는 애들 먹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영양소가 굉장히 많다는 지인분의 이론을 통해서 이거를 먹으니까 감자 맛이 나요. 너무 맛있는 거 부드럽고. 그래서 이 부분도 먹는데, 어른들은 이거를 먹을 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길게 썰어요. 길게 세로로 이렇게 길게 썰어서 이거랑 이거를 같이 먹을 수 있게, 요거 잘라내고 요거 따로 하면 이거만 우선 먹게 돼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체로 길게 썰어가지고 찌면
같이 이렇게 긴 형태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으로 드세요. 그래서 요거는 디시드랍스를 제가 여기다가 과일 세정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뿌려도 되고요. 이렇게 물에다 담궈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요 정도 통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캠핑 가거나 이렇게 놀러 갈 때도요. 이걸로 또 그릇 씻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 사는 과일 같은 거 씻어도 좋더라고요. 이게 충분히 씻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특히 조금만 유통기한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요리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거나 굉장히 힘이 떨어져요. 얘가 힘이 이미 떨어진 애는 굉장히 좀 유통기간이 많이 지나네요. 근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왁스 처리를 해서 이것이 변하지 못하도록 보존력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농약도 농약이지만 왁스 성분을 굉장히 처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기 씻었습니다. 색깔, 딸기도 너무 색깔이 딸기가 원래 이렇게 빨겠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약간 핑크색 같거든요. 안 씻었을 때. 색깔 한번 비교해보시죠. 차이점이 나요? 네. 드라마틱합니까? 이게 조금 희끄무리하죠? 이건 네. 초록색이고. 모든 야채가 포도 껍질도 그렇고 딸기도 그러니까 껍질이 없는 어떤 야채나 과일은 특히 이렇게 제대로 씻어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뭐랬죠? 이 지금 물도 정수기 물입니다. 수돗물 아닙니다. 정수물에 씻어야 야채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는다. 그 실험은 3번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다시 이렇게 깨끗한 물로 한번 헹궈서 쓰면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고추 실험할게요. 제가 고추가 좀 있었는데 그랬죠? 고추요, 고추기름 여기 있는데. 아니 그냥 생 고추 있었는데 씻었어요? 고추 줄까? 우리 거 씻는 거 아니야? 땡쳐. 고추 좀 버렸어요? 아니. 맞아. 자, 이 물은 무슨 물이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메모를 오늘 필요한 물건을 딱딱딱딱 노트에 다 정리를 해놨는데 하나 빠뜨린 게 우리 집 수돗물 떠오는 거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 집의 수돗물이에요. 얘는 이 집의 수돗물인데 아파트마다 염소의 함량이 좀 다릅니다. 좀 설명하고요. 자, 그럼 2번 정리할게요. 2번의 Y는 뭐냐면 디시드랍스 실험인 거죠. 유지 보존력을 위해서 왁스 처리나 농약 성분 등을 제거하기 위함의 실험이고, 두 번째 방법은 디시드랍스나 과일 세정제로 몇 방울 이용해서 정수기 물로 섞어서 염소로 인한 영양 파괴를 최소하겠죠. 정수기 물은. 그 다음에 왁스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의 실험은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이것의 이제 대체 방법, 그건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이게 만약에 이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이거 당근 데몬에 대한 얘기네요. 당근 걸 조금 안 해드렸네. 왓은. 자, 넘어가고 일단 그 다음에 브로콜리는 디시드랍스의 활용법을 설명해 주는 거. 우리가 세정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정수기 물을 이용하면 염소가로 인한 영양이 파괴되면서 과일 야채도 충분히 이렇게 씻어 먹을 수 있는 이런 활용법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데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염소 테스트 염소 테스트예요. 염소 테스트인데 이거는 정수기 관련된 실험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돗물에 염소가 있는지 실험을 해야 되겠죠. 이게 염소 씨앗을 넣어서 노랗게 변하면 이 물에는 염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타나면 좋겠다. 있네. 나타나네. 자, 노란색 느낌 있죠? 이 집의 수돗물에는 염소가 들어있다. 염소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나쁘지만 필요한 거죠. 좋은 건 아니에요. 나쁘지만 필요해서 넣는 거예요. 이거 정수기 물 맞습니까? 박이사님? 정수기 물 맞습니다. 여기에 염소 씨앗을 넣어볼게요. 정수기 물에는 정수기는 당연하겠죠. 정수기가 염소가 나오면 이 정수기는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법적상
염소는 기본적으로 걸러내는 게 정수기로 유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미 정수기뿐만 아니라 모든 정수기가 염소는 제거가 돼요. 그래서 이 염소가 우리 몸에 노출되었을 때는 동맥경화증이라든지 혈액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우리 양자 분석계 보면 1번 데이터가 혈액에 관련된 거죠. 혈액, 심장 관련된 거죠. 그 전체 30몇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뽑아라 이러면 혈액 1번, 그 다음에 위장이에요. 이거를 위장, 대장. 그러니까 1번의 요소라고 봤을 때 이거는 내가 먹은 영양소를 우리 세포로 전달하는 funk노인 거죠. 혈액이. 그래서 이 혈액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혈액을 망가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염소라는 거. 동맥경화증에 이 염소가 원인이라고? 우리 그 남편이 이렇게 뭐 해가 조금 안 좋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죽었다고?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잖아. 우리가 몇 년 전에는. 근데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죽었다면 이해가 되는 것처럼 염소 때문에 내가 동맥경화증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아직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염소가 굉장히 우리 혈액이랑 연관성이 있다라는 그 염소 관련된 책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고추를 소물을 조금 나눠서 다른 식으로 그리고 고추를 조금 오래된 땡초이긴 한데 우리 집에 이 고추가 비타민C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데 이걸 만약에 내가 수돗물에 씻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는 거예요. 이 염소를 고추가 흡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수돗물에 아까도 경위의 되게 나왔지만 수돗물에 야채를 씻게 되면 이 야채가 가지고 있는 영양은 염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 써버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 수준 정도만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진짜 얘한테 얻어야 될 중요한 주인공은 다 뺀 상태에 조연만 내가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잖아 그렇게 먹으면. 그래서 이왕 정수기를 들여놨다면 우리 정수기가 5,000리터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시중 정수기는 2,190리터예요. 그럼 2대 정수기를 쓰는 거지. 아미 정수기는. 그럼 5,000리터를 가지고 뭘 하라는 거냐면 마시는 용도가 아니더라도 씻고 세수 몸만 안 씻고 그 위에 먹거리는 다 충분히 씻어도 1년을 써도 5,000리터를 다 못 쓴 채로 필터 가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야채 과일을 씻어서 드세요. 제가 식당에 넣는 집도 있거든요. 정수기가 들어간 집도 있는데 이분도 1년에 한 번밖에 필터 안 갈아요. 손님들 다 먹는 용도로 물을 쓰는데도 충분히 1년이 써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그 물을 아껴서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고추 시험에 와 있는 야채 과일은 염소와 만나면 영양이 파괴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수돗물과 정수물의 염소 씨앗을 제가 테스트를 해드렸죠. 안 보면은. 그 다음에 야채 과일의 반응 테스트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염소 왓은 염소 제거 정수기 사용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돗물에 녹아있는 성분, 얘는 중금속, 환경호르몬, 발암물질, 뭐 염소, 농약, 마약류, 기타 등등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 굉장히 좀 뭐 다크 워터스 이런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환경호르몬이잖아. PFOA라는 그 우리 프라이팬에 있는 그 물질이긴 하나 그 물질로 인한 사태예요. 사실은 그 대구 사태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코팅 프라이팬 그 영화의 주제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대구에서 그 환경호르몬의 사건도 몇 년 전에 일어났었거든요. 수돗물에 PFOA 성분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대구에서 막 생수 사재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대구만 문제겠습니까? 우리나라 물이 다 흘러다니면서 연결되어 있는데 부산이 괜찮을까요?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게 우리가 쓰는 코팅 프라이팬에 우리 막 씻잖아요. 설거지할 때 씻으면서 그런 것들이 녹아난 것들이 수돗물로 흘러갔는데 이게 다시 정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집에 흘러 들어올 때는 정화 처리가 안 되는 성분이었다는 거지. 환경호르몬, 농약이 아니라 마약류, 그 다음에 뭐 의약품, 우리 항생제 이런 것도 솔직히 저도 애기 키우지만 이 그냥 병 짓느라고 수돗물 씻어서 버리거든요. 남은 거 조금 있잖아. 이렇게 버려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나는 항생제를 안 먹는데 항생제의 어떤 반응이 노출이 되다. 이런 물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일부를 다크 워터스라는 영화에서 최근에 이렇게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염소뿐만 아니라 확장해서 사고를 하는 부분을 이 실험에서 조금 같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조금 뭐 당근에서 빠진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하자면 그 식물력,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식생활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부족한 어떤 파이토케미칼을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보조식품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단순히 비타민 C만 들어있는 걸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리시의 껍질을 이용해서 하는 거를 꼭 우리가 요리시에도 활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조리 도구에서도 저수 요리를 권장하고 싶다는 거지. 예를 들면 제가 브로콜리를 씻었잖아요. 이거를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익히는 방식이 아닌 물이 없이 씻었잖아요. 씻은 그 상태의 물 정도를 가지고도 4번에 10분 정도 하면 브로콜리가 딱 맛있게 돼요. 수분을 일으키고 싶으시면 9번에 수분 일어나면 4번에 5분도 길 때가 있어요. 어떤 거 좀 처지거든요. 그만 그냥 넣어놓고 끝내고 싶으면 4번에 한 10분 정도 완전 꺼질랑 말랑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물 한 방울도 버릴 거 없이 내가 다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야채나 나물을 요리할 때 끓는 물에 넣어서 데쳐내는 방식이 굉장히 영양을 다 버리는 방식 중 하나로. 그래서 저는 소금도 있잖아요. 안 뿌린 채로 브로콜리를 먹거든요. 그래도 맛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정시의 농약 잔여물을 제거만 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껍질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수물로 세정해서 염소를 없는 상태로 먹는다면 이 당근이 제가 이렇게 씻은 당근이죠. 풍부하게 영양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통 이제 여기까지가 건강보조식품이 아니라 이제 식생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기도 이제 또 제가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합성 비타민이라든지 비타민 C만 추출된 걸 먹게 되면은, 그날도 배웠지만 내 몸에 있는 효소를 끌어와요. 애터미 비타민 C가 효과 좋더라. 예를 들면 어디 종근당에 비타민 아르나민 골드를 먹으니까 필요한 게 좋아지나. 물론 효과는 납니다. 모든 그렇게 나온 제품들은 효과는 납니다. 효과는 나는데 우리 인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지. 그런 제품들은 뭐냐면 비타민 C가 1000mg, 1000mg, 5000mg 높이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추출해서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농축하는 비타민은 한정당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세로라치를 C를 예를 들면 10개를 농축해서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하나를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는 게 200mg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1000mg을 먹고 싶으면 5알을 먹는 거예요. 먹는데 이 농축된 비타민은 그 자체 이해가 먹는 것만으로 우리 몸에 쓰이는 쪽으로만 다 끝이 나요. 그런데 추출이나 화학 제품의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어떠냐면, 제가 뭐랬죠? 이 껍질에 있는 영양소라든지 이런 야채나 과일은 비타민C만 가지고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흡수될 수 있는 짝지가 필요해요. 이 짝지가 뭐냐면 비타민 P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식물 내재 영양소예요. 이 짝지가 같이 결합되지 않으면 흡수가 안 돼요. 그 기능이 안 먹는 것보다는 비타민 C 기능은 하겠지만 흡수율이 10%라면 이게 흡수가 될 수 있는 짝지를 같이 먹게 되면 100% 가깝게 흡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흡수될 수 있는 짝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짝지를 내 몸에서 원하는 거야. 일단 뭔가 들어온 거지. 짝지가 필요하니까 내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효소를 땡겨와서 짝지와 결합해서 흡수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몸이 태어날 때 효소를 100개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런 추출 방법이나 화학법에 의한 식품을 많이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에 효소의 소진율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효소가 바닥이 나버리면 사람은 사망을 하는 거거든요. 효소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식품, 효모식품을 노인분들도 좋아하고 장수마을에서 그런 음식들을 발효된 걸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왕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보조식품을 먹는데 효소가 결합된 식품을 먹어주면 어떻게 해서 200mg을 먹어도 이 200mg이 다 쓰이는 거예요. 근데 1000mg의 추출이나 화학 비타민을 먹었을 때는 1000의 양을 먹었지만 결합하는 요소가 없으니까 그만큼 내 몸에서 많은 걸 끌어와서
천의 짝지를 만들어서 흡수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위 기능들도 더 나빠지겠죠. 위는 효소가 굉장히 필요한 장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위의 장애들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농축된 비타민과 파이토케미칼이 살아있는 어떤 농축법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몸이 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레몬을 이제 그러면 염소가 있죠. 염소도 있고, 염소를 하지 맙시다. 제가 조금 강력한 것 같아요. 브로콜리 구워거든요. 잠깐. 그 다음에 우리 몸에는 굉장히 이렇게 산화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많이 먹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요드링크가 강력하게 좀 산화물질이랑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 실험을 뭘로 또 할 수 있냐면, 이제 비타민 C 실험은 하는데 밑에 이제 5번에 칼슘 데몬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탄산수 같은 거 있죠. 네. 탄산수가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이온 음료도 몸에 필요해요. 전해질 농도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나쁜 음료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산수와 이온 음료는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료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공하기 위해서 방부제나 이렇게 가공품으로 나오기 위한 그 부수적인 물질들 때문에 나쁜 거예요. 예를 들면 당분을 넣는다든지 색소를 넣는다든지 방부제를 넣는, 그것 때문에 나쁜 거지, 이거의 오리지널 성질은 몸에 때로는 이렇게 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산화된 오염 물질의 상태에 우리 몸이 노출되어 있다고 봤을 때 이 상태에 비타민 C 레몬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 이제 이번에 프로모션 와서 제가 새 거고, 이거는 조금 많이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색깔을 비교해 보면, 자, 이렇게 완전 갈색입니다. 갈색이죠? 얘는 이렇게 색깔이 제 손에 있어서 지금 그래도 보이죠? 네. 그래서 얘는 합성이 아니기 때문에 색깔이 변해요. 우리 사과가 갈변하죠. 그래서 우리 얼굴에 바르는 비타민C 제품도 야 색깔이 변했더라 못 쓰겠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비타민C가 갈변하는 건 정상입니다. 그게 천연 비타민이에요. 그런데 합성 비타민은 어떠냐면, 이거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이 비타민, 이게 경남 C 플러스예요. 이거는 색깔이 안 변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공기에 노출돼 있는 것도 제가 있었거든요. 이건 지금 노출 안 됐다 봤을 때도 이 색깔이 그대로 있어요. 색소로 뭔가를 덮고 있고, 이 안에 가위가 이렇게 보면 안과 겉이 달라요. 그런데 천연의 우리 제품은 뭐랬죠? 농축이랬죠. 아세로라 C 자체를 농축을 했어. 농축을 했으면 겉과 속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겠죠. 얘는 겉과 속이 같아요. 그리고 오늘 태우는 실험은 안 하겠지만, 태워보면 구수한 그냥 달고나 냄새처럼 과일, 아세로라 체리를 과일을 왜 좀 말려서 타는 냄새 있죠. 그런 게 나는데, 이런 것들은 뭔가 연기도 별로 안 예쁘고 화학적인 느낌,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실험을 해볼 건데, 우리 애들 아기 때 제가 이런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비타민을 반드시 먹어야 될 이제 그 생활법인 거죠, 우리 애들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삼킬 수도 없고 씹을 수도 없는 단계에서 제가 돌 지나고 바로 갈아서 먹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같은 색이라고 봤을 때, 요거는 우리 아세로라 C.
속은 까만색이네요. 너무 오래돼서 그러나. 까만색에 그 다음에 이 겉은 노란색. 이게 처음을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오래된 거라서. 근데 제가 뭐랬죠? 화학이나 추출도 기능을 한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 먹는 거예요. 레모나 C 먹었더니, 아니 비타 500 먹었더니, 아로나미 골다 먹었더니, 피곤한 게 좋아지더라.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기능은 해요. 근데 그 안에서 간이 더 해독작용을 해야 되는 단점, 효소를 끌어와야 되는 단점, 그 단점은 우리가 모르는 채 그냥 기능을 하는 느낌 정도로만 사 먹게 되는 거죠. 먹는 사람들 저 안쪽에 볼까요? 비타민 C가 항산화를 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절단 바가지. 노란색으로도 원래 자기 껍질에 있는 노란색 색소도 있고 안에 있는 게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오래돼서. 그래서 어찌됐든 조금 이 노란 색소가 남아있는 걸 제가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얗게는 변하는 듯 하면서 이 노란 색소가 딱 노랗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장점은 있으나 단점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얘는 장점뿐인 거죠. 사실은 흡수력도 높고 그 다음에 항산화도 시키고. 그래서 그 같은 비타민 C라도 지금은 먹어야 되는 필요성 다 알아. 어디 거를 먹을 거가 헷갈리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그리고 비타민 C 많이 먹지 말아라, 이런 설도 있고. 맞아요. 그죠? 그 많이 먹지 말라는 건 합성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도 나빠지고 효소도 많이 끌었으니까 위기능도 나빠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단점을 부각시켜서 많이 먹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변별력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 식생활 속의 경구독이나 경비독 등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이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렸고, 요드링크가 독소라고 치면 비타민C는 해독작용을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산은 색소가 남았죠. 그래서 간 해독이랑 효소를 끌어쓰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농축 비타민은 미리그램이 작고 흡수율도 미리그램이 적게 넣을 수밖에 없고 흡수율은 굉장히 높아서 장점이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칼슘 데모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것 좀 재밌습니까? 네. 봤지만 재밌죠. 저도 이거를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제가 많이 봤겠죠. 봤는데 또 저도 보는 거랑 또 내가 해보는 건 다르고, 어제는 또 우리 신랑한테 또 보여줬어. 그냥 안 자고 있는 거라. 왜냐면 지금 우리 신랑이 엄청 살을 많이 빼가 총각이 됐어요, 지금. 총각이 됐는데. 살 뺐다고? 살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진짜 완전히 얼굴도 V라인, 뱃살은 없어. 완전히 조금 다시 재도약을 하던데. 그래서 단백질을 한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 먹고 점심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해독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닌데, 점심은 나가서 사람들이 먹고 아침 저녁만 단백질을 먹어야 돼. 남자들은 살이 너무 잘 빠지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2주가 10일이 지나고 나니까 단백질을 안 먹는 거예요. 입맛이 별로 안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안 먹어도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고, 끝에 가가지고 배가 고파하고 잘 때 나래가지고 진작에 먹어라 했지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프로테인이 왜 중요한지, 왜 계속 먹어야 요요가 안 생기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제 프로테인 데모를 또 보여줬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애들한테도 굉장히 이런 거를 조금 잘 안 먹는 애들이 있다면 실험을 통해서 좀 보여주면 참 도움이 됩니다. 칼슘 데모 이거 다 됐습니까? 자, 칼슘 데모는 있는데요. 이 데모는 왜 하냐면 산성화 시키는 조리법이 우리가 많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껍질을 제거하거나 수돗물로 세척하거나 저수조리법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산성화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 대표적인 인스턴트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산성화 시키는 조리법에 우리 혈액을 칼슘은 대표적으로 뼈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뼈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혈액의 1% 쓰이는데, 혈액이 1% 쓰이는 게 존재하기 위해서 95%가 대기 상태를 있는 거예요.
이 95%가 뼈에 쓰이는 거거든요. 칼슘이. 그런데 더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다? 칼슘의 주인공은 혈액의 pH 밸런스를 조절하는 게 주인공이다. 뼈에 존재하는 95%는 이 1%를 지키기 위한 비상 조치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혈액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6번의 대문에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칼슘하고 단백질이 이 혈액에 중화작용을 합니다. 산성화된 혈액을 중화작용, 산성 체질로 간다는 게 뭐냐면 암으로 가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커피를 많이 먹었다든지 뭐 고기를 많이 먹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 몸을 테스트해보면 산성에 가까운 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강식을 많이 먹고 미네랄 풍부한 물만 먹은 상태에서 이렇게 딱 실험을 해보면 알칼리성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암세포에 노출돼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이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 몸이 늘 산성화되는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식초를 준비를 합니다. 식초를 준비를 한 게 제가 요거 식초예요. 우리 집에 식초를 준비를 했고 여기다가 이제 칼슘을 갈아서 넣을 거예요. 물이 안 나잖아요. 저기 티슈 좀 주세요. 티슈. 닦아요. 키친타워. 예예. 네, 예 있습니다. 그 칼슘은 우리 제품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영양소고 단백질도 너무너무 중요한 영양소다 보니까 많이 나왔어요. 젤리 타입으로 나있고 튜브도 있고 삼키는 타입도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부수 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식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먹으라고 넣었는데 본사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칼맥디로 안 하고 비타민 칼디가 집에 있어가지고 칼디로 실험을 할게요. 자, 그 다음 타사 실험은 제노비스라고 해서 이것도 많이 먹어요. 이것도 호주에서 유명한 제품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도 있는데 이 제품이랑 우리 칼디를 가지고 실험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뭐 초등학교 가면 사실 분식점이고 뭐 안 좋은 거 노출돼 엄마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5번, 6번의 대본을 보고 나면 좀 마음이 놓여요. 그런 거 먹어도 중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거지. 솔루션을 가진 엄마와 가지지 않은 엄마는 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식초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 이 집에 형편 좋습니까? 식초 좀 있는가? 식초 정도는 형편이가 차고 넘칩니까? 좀 빌려주세요. 흡이 안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아니야. 식초 살 삐겠습니다. 식초도 있지 큰 거. 큰 거. 그걸로. 아무거나. 자, 그래도 이 집은 조금 개념이 있으신 주인장이십니다. 왜냐면 전통 현미식소 100% 자연 발효죠. 이거는 가격이 곱하기 2 또는 3입니다. 저는 식초는 억수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식초, 간장. 이거 그냥 사과 식초 드시면 안 돼요. 그거 다 화학 식초거든요. 간장도 마찬가지. 근데 발효 식초라고 되어 있는 걸 먹어야 돼요. 이런 거는 진짜 조그만 요거 반짜리 병에 4,000 얼마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식초를 오늘부터 화학 식초를 하시지 마세요. 피클을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담는데 천연 발효 식초와 사탕수수 원당의 좋은 설탕 가지고 담은 피클은요 열무김치처럼 물을 다 먹어요. 진짜 물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 화학 식초 한 거는 별로 안 땡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 뭐라고요? 백살까지 색깔. 몇이나 백살까지. 어렸을 때 나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칼슘 비율이 안 올라와요. 제가 20대 때부터 뉴트라이트를 먹었는데도 칼슘 수치가 안 올라요. 어렸을 때 너무 안 먹고 인스턴트 너무 많이 먹고 대장이 또 우리 집안이 좀 안 좋아요. 대장이 또 칼슘과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서 그런지 칼슘 불 끄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칼슘 부족 상태에서 좀 많이 먹거든요. 뭐 비타민C는 이번에 잡았어요. 비타민C도 계속 경고등 떴는데 비타민C 보니까 딱 정상으로 왔어. 근데 칼슘은 진짜 좀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는 요것도 똑같이 칼슘하고 비타민 D가 들어간 거예요. 제노비스도. 그러니까 똑같은 마그네슘이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되죠. 일단 그리고 우리가 비타민의 부족으로 어떤 질병이 올 것 같지만 그것도 물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병의 거의 대부분이 미네랄 결핍, 특히 칼슘과 연결성이 너무 많고 만성 피로의 원인이 칼슘이랑 너무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게 되죠. 그죠? 여기다가 제가 안 흔들고 있잖아요. 풍선을 넣어볼게요. 잘 써야 될 텐데. 잘 써야 될 텐데. 괜찮으세요? 사고. 안타깝다. 물티슈만 좀 주세요. 위에 내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요거는 뉴트라이트 겁니다. 이거는 되겠네. 더 안 해도 되겠다. 내려서 하세요. 내려서. 제가 진짜 100년 만에 대문하거든요. 이렇게 강의로는 안 세우시더니 어제 막 정비를 하고 좀 새로웠습니다. 제 딴에는. 근데 많이 써야 되겠네. 아닙니다. 제발.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요거는 뉴트라이트. 지금 양이 조금 이게 좀 쏟아져서 좀 작기는 했지만 이미 반응에서도 보이죠. 얘는 조용해. 얘는 부글부글 가스가 섞이죠.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왔다 생각을 식초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산성, 위가 강산성 상태잖아요. 이 산성과 대비하기 위해서 식초를 넣었거든요. 우리 몸의 반응으로.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연동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풍선 실험 안 할 것 같으면 흔들어서 딱 놔둬도 돼요. 바로 흔들어서 놔두면 이거는 거품이 쫙 올라가는데 얘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우리 폼클렌징 시럽처럼. 그래서 얘는 반응이 없고 얘는 지금 풍선이 바람이 한번 보세요. 얘는 좀 바람 가스 찼죠? 가스가 빵빵해지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가스가 차고 보포팩만이 오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래서 칼슘 절분제가 이 소비자분들 해보면 소화가 잘 안 되던데요, 뭐 좀 불편하던데요.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거 특히 오스칼 같은 제품들 더 심해요. 거기 색소도 초록색이 들어있죠. 들어있는데 이건 하얀색으로 그나마 신경을 썼지만 얘도 역시. 근데 칼슘의 원료가 식물성 해초나 불에서도 추출하는 뉴트라이트가 있는가 하면 타사는 우골뼈라든지 우리 옛날에 광우뼈 목숨이 유행했잖아요. 그럴 때는 제약회사에서 파는 칼슘제가 만약에 3배, 4배, 5배 싸다면 그게 정말 고급 불껍질과 해초류를 썼을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이만큼 써놓고 우골뼈나 다른 거를 섞어가지고 그 원료명은 안 쓰잖아요. 어디서 추출했는지 굳이 제약회사에서는. 그러면 광우병이 생겼을 때 그 죽인 소들의 뼈에서 했을지, 우리나라도 그 있었죠. 뭡니까? 피 묻었던 거 뭐고 구제요. 그런 소를 썼을지 원료가 일단 불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회사가 노출을 안 한다. 근데 뉴트라이트는 어떻죠? 뉴트라이트 농장부터 해서 바다까지도 뉴트라이트 바다가 있죠. 아메이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기법으로 하는 이런 모든 면을 오픈했다라는 게, 설명서가 오픈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 그것만 신뢰하면 그 다음 제품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이를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화 계속 올라오는 조금 한번 나눠볼게요. 얘도 좀 막방 치졌네.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식초 섞어서 식초. 자, 프로틴 레몬. 그래서 칼슘 흡수도 합성 칼슘인 경우에 이렇게 제가 설명 다 드렸죠. 6번째, 단백질 실험하겠습니다. 단백질 실험은 중화작용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산성화된 음식, 인스턴트 등을 먹는 우리 혈액을 중화시키는 실험인데 식초와 리트머스 용지가 필요합니다. 해볼게요. 식초 많이 있어야 돼. 단백질, 칼슘 실험은 두 가지가 있긴 해요. 아까처럼 했던 가스 차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TB 용액을 통해서 이걸 넣어서 이제 물이 초록색이 나오죠. 초록색이 나오면 알칼리성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커피라든지 이런 거를 바로 먹으면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먹어서 빨대 한 2개를 가지고 후 부는 거예요. 그럼 이 초록색이 약산성 상태로 변해요. 우리 몸에서 산화되고 있다고 했죠, 우리는. 그래서 항산화제를 먹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을 통해서 몸에 산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호흡으로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불면 초록색에서 산성화 띠죠. 그 상태를 테스트를 해서 다시 칼슘을 넣었을 때의 어떤 중화 반응 테스트 하는 것도 있거든요. 종류가 조금 많아요, 데몬이. 같은 제품을 하더라도. 그거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 실험은 리트머스 용지가 필요한데 BTB하고 이거는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데 이거는 시약으로 되어 있고 얘는 종이로 되어 있다는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자료 화면에 보면 요 페이지가 있죠. 이 색깔을 제가 좀 띄워놓고 시작을 할게요. 한 4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여유있게 요거를 조금 꼬리 남겨주셔야 돼요. 아니면 쑥 들어갑니다. 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래도 데몬하실 때 자, 4개를 할게요. 그다음에 준비해야 될 거는 프로틴 콩의 3종류로 식물성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유청 단백질은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 박용원 해독 다이어트에도 보면 유청 단백질이 적절히 들어간 것이 좋다라고 책에 나와요. 그런데 유청 단백질은 우리 실생활에서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굳이 프로틴에 넣지 않게 나와 있어요. 왜냐면 그리고 또 유청이라는 건 동물성이기 때문에 뉴트리언트는 동물 재배하는 것이 아니죠. 네. 동물을 정말로 좋은 사육을 해서 그 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우리 식생활에서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성만으로도 퍼펙트하게 아미노스과 100을 만들어냈어요. 100이라는 건 뭐냐면 흡수율이 100%, 불순물이 안 나오는 거. 소고기나 계란이나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기타 등등의 두부나 이런 것들은 아미노스과 100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우유, 소고기 이런 것들도 70은 아미노하고 마무리해야겠다. 네네네. 네. 아미노스과가 있지만은 불순물도 같이 나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식초를 물을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물을 실험하면 이렇게 초록색이, 저기 초록색은 7.4 정도의 약산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초는, 자, 주황색이면 뭐냐면 강산성이에요. 강산성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제가 프로틴을 넣어볼게요. 이제 이 강산성의 우리 상태에서 이게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있어서. 그래도 내가 하는 걸 봐야지. 이게 식초
식초가 베이스잖아. 물이 베이스 아니죠. 그러면 산성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식초의 산성 색깔, 그죠? 그런데 색깔이 어떻습니까? 프로틴이 한번 담궜더니 강산성에서 약산성의 중화 반응을 띠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프로틴을 다시 제가 식초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프로틴 담궜던 거를. 이게 프로틴을 담근 애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지금 내가 프로틴 한 잔 먹었어요. 그런데 또 산성 음식을 먹었어. 그래서 우리 애가 프로틴 먹었는데 나가서 인스턴트 먹고 햄버거 먹고 햄 먹고 했어.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자, 그대로죠. 강산성이 아니고 코팅이 됐죠. 우리 몸을 중화작용으로 코팅. 이게 너무 기적적인 거죠. 이 상황에. 좋지 않은데 이걸 왜 싫어하죠? 보여줬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틴을 근육 만들고 다이어트하는 용도가 아닌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암 환자들이 수술 마치고 뭐 먹나요? 아미노스코어 100인 프로틴을 찾습니다. 근데 일반 단백질은 나빠요. 오히려 불순물을 만들어내서 나쁜데 아미노스코어 100인 단백질은 암 환자가 먹어도 안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만 하고 진짜 1초만 쓸게요. 5초만. 이건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또 해독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식이섬유를 주로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식이섬유. 어디 나갔더라? 가는 거. 네가 지금 빨리 하라니까. 여기. 자, 여기 알게인처럼 여기 알고비치가 있습니다. 여기 불용성, 수용성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고추기름이에요. 주황색은. 기름이랑 물은 섞이지가 않죠. 근데 이 식이섬유나 레시틴 이런 애들은 그 유화제 역할, 아까 계란처럼 섞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식이섬유를 우리가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아이씨, 갈아지지가 않네. 이런, 좀 갈아놓을걸. 기계가 고장이 났나? 자,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고 요거는 요리 끝나는 동안 갈아서 마무리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시름도 중성지방이나 지방의 독소가 많은 것을 제거하는 어떤 그 부분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흡착해서 빼내는 실험을 제가 결과적으로 보여드리고 요리의 마무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